고성 청정 지역에서 자란 봄나물의 대명사 취나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 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고성 하이면 군호마을이 마지막 봄을 맞이했습니다. 고성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엄마가 아닌 집주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가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과 함께 봄나물의 대명사인 취나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봄 향기를 흠뻑 머금은 향긋한 취나물 수확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 청정 지역에서 남해안 해풍을 맞고 자란 취나물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고성군 취나물 생산량의 86%를 담당하는 하일면은 겨울철 자란 취나물을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취나물은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인해 봄철 대표 나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비타민C와 아미노산, 칼륨 등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재배에 손도 많이 가지 않아 농한기 고령층 농민들의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특히 고성의 경우 새고성 농협을 중심으로 탄탄한 판로를 구축해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수확해놓은 취나물은 아침에 상인들이 와서 한번 수집해가고 점심 때 또 농협에서 일괄 수거해서 판매해주고 오후에 또 산지에 상인들이 한 번 더 들렀다 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면 판로에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는 겨울철 한파로 생산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가격이 높게 형성됐습니다. 해풍, 시금치 외에 별다른 월동 작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취나물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유기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인데 앞으로는 저희 먹거리는 유기농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을 한 50% 이상 농가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판로에 걱정이 없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해풍 취나물의 인기는 수확이 마무리되는 오는 5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600여 농가에서 취나물 생산으로 12억 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봄을 알리는 꽃 매화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 내년 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주 준비가 한창인 그곳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매화꽃이 핀다는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 저 멀리 남해안 바다를 품은 매화밭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분홍빛 물결을 이루는 매화꽃 사이로 연두색 토종 매화도 새초롬이 얼굴을 내밀어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는 시기지만 군호마을은 수양버드를 닮은 수양 매화가 내는 산뜻한 봄 향기를 머금은 듯합니다. 경칩을 간 넘겼지만 이곳만은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끝으로 아름다운 매화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은 마을 이주 사업으로 인해 마지막 봄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도코리 군호마을 일대에 하이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내년 봄이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매화를 바라보며 아쉬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너무 좋다 하지만은 저는 가슴 속에 눈물이 납니다. 모든 조사님들도 옮겨야 되고 모든 생활 터전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농량도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가슴이 좀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군호의 봄. 더 나은 삶과 고성의 발전을 위해 선택을 한 만큼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군호마을에 들어서는 하이하력발전소는 91만 2,056제곱미터의 유연탄 하력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내년이면 만개한 매화를 볼 수 없겠지만 달라진 고성군과 하이면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고성 친딸 살해 안배장 사건과 관련해 학대 가해자인 생모 대신 모녀에게 거처를 제공한 집주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친모와 친구인 집주인이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친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집주인이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폭행과 안배장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집주인 이 씨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친모 박 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입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마산해양 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시티 공모에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해온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단독 참여로 우려와 불신이 현실화됐다며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아파트와 상가를 배제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고 무리하게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비 회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대안으로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부지 일부는 사업비 회수를 위해 개발하고 일부는 세계적 인공갯벌 생태관광 개발에 투자해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과 마산만의 생태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집중 상담 주간을 1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선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학기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방임 등 가정 내 위기 요인을 점검해 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가정방문, 위클래스 센터와 연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21일부터는 학교 상담실 중심 상담 체험의 날을 정해 운영하고 2학기 9월 중에는 2학기 상담 주간을 지정해 집중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부산광역시가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동남권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수도권과 제주도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창원과 부산 등 남해안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창원과 부산의 공동으로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공동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양 시는 업무 협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뒤 거제와 통영, 울산 등으로 구역을 확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관광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협약은 창원시와 부산광역시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조선업계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합니다. 거제시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규모는 60억 원으로 한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례 보증 수수료 0.2% 감면 혜택과 함께 1년간 연 2.5% 이자를 시에서 보전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대출은 시와 대출 융자 협약을 체결한 관내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면동위원장과 간사, 서기 및 투표관리관을 대상으로 투표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선거 환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선거인 명부와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사전투표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 사항으로 정확한 절차 사무관리와 유권자 중심 선거 서비스 확대,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의 성공적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청소년 역사 스페셜을 기획해 2016년도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역사 스페셜은 거제의 다양한 역사 유적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나라사랑 교육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 중 애향심과 역사의식,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게 함으로써 나라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가 자격은 거제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공룡나라 SNS 기자단 발대식이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SNS 기자단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자단 운영 계획 및 효율적인 블로그 작성법을 교육했습니다. 여행작가,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은 오는 12월까지 문화관광, 축제, 행사, 맛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고성군의 구석구석을 알리고 소통하게 됩니다. 한편 SNS 기자단은 지난 2012년 첫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5번째 기자단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면전에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갑재 도의원이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지원 필요성을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또 대립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청구서 허위 서명에 가담한 사람은 박치근 경남FC 대표 등 24명이며 허위 서명 작성 규모는 약 1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앞으로 주소록 출처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2017년 국고 확보 목표액을 올해 5,010억 원보다 2.6% 증가한 5,14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마산봉암공단 회관 건립 등 24건에 268억 원을 투입하며 계속적인 사업으로는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등 60건에 1,30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창원시는 국고 확보 대책반을 운영해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통영시 욕지면에 욕지도 홍보를 위한 홍보 LED 전광판이 들어섰습니다. LED 전광판은 평소 욕지도 관광 홍보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고민하던 국제 로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영시의 지원과 함께 총 4천만 원을 투입해 약 3개월에 걸쳐 완료됐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신도시 이면도로에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의 출근 차량 불법 주차가 만연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까지 침범하고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은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4일에서 5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 지역 벚꽃 개화 예상 시기는 오는 25일 통영을 시작으로 지대 여좌천 27일, 하동쌍계사 십리벚꽃길 29일로 예측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이동 새마을단체는 8일 관내 3호천에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오물, 빈병 등
약 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석전이동 새마을단체는 환경정화 활동 이외에도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8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제240차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과 풍수의 보험가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관내 단설유아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15년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의 내실화와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9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정문영 대표를 일일 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하고 관세행정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문영 명예세관장은 회의실에서 세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원 사무실과 감시 종합 상황실을 찾아 관세행정 현장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8일 통영해경 경비함정 전용 부두에서 등선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객선과 유도선의 해상사고 발생 시 사고 선박에 등선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등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22 구조대의 시범과 함께 반복 숙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체력인증센터는 오는 14일부터 2016년 국민체력 100 사업을 통한 체력 인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센터는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2014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미수령 인센티브 약 134만 원을 거제 실버웰 노인요양센터에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라 발생한 인센티브 중 수령하지 않은 72세대 대상자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기부자를 대표해 거제시 권태민 주민생활국장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은 하라다 미노루 일본 창가학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학술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라다 미노루 회장은 창가학회와 연관이 있는 일본 소카대학 평화문제연구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대학교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학술 교류 협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한타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 1에서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다소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 동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도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지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